안녕하세요. 파주에서 젊은 정치가 온다라는 취지를 갖고서 6.13 지방선거에 젊은 정치인으로 뛰는 세 사람을 모셨습니다. 먼저 순서대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부터 네,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가족과 달려줄 노동자 후보 김용중입니다. 금촌, 원롱, 파주읍 지역구로 파주시 의원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저는 민중당이라는 진보정당 후보입니다. 민중당은 노동자 직접 정치와 우리 사회의 자주, 평화, 통일을 지향점으로 하며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최근의 양력을 좀 소개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통합진보당 파주시 의원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그해 세월호 사건이 있었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파주 주민모임과 함께 주로 금촌 지역에서 세월호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서명운동과 거리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2015년에는 이재용 파주시장이 학교급식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기존에 있던 시장의 학교급식에 대한 책임 조항을 삭제하고 친환경 조항마저 삭제하는 대단히 후퇴된 개정안이었습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파주의 시민사회단체가 힘을 모았습니다. 파주 학교급식 네트워크를 결성했는데 저는 여기서 집행국장을 맡아서 이재용 시장의 학교급식 조례 개정안을 시민과 함께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2016년 박근혜 퇴진 파주 비상시국회의에서 한 명의 실천가로 활동했습니다. 2017년부터는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 사무차장으로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노동운동을 직업적으로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4년 만에 찾아온 이번 지방선거에서 다시 한번 생활정치, 진보정치의 시대를 활짝 열기 위해서 이렇게 후보로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파주시의회 의원선거 다선거구 녹색당 후보로 나온 송혜성입니다. 동네에서 지구까지 녹색당, 저희 녹색당의 이번 지방선거 슬로건인데요. 녹색당은 이렇게 소개를 길게 해도 되나요? 녹색당은 전 세계 90여 개국에서 네트워크로 이루어진 네트워크 정당입니다. 그래서 저도 작년 2017년에 독일 녹색당 연방의원 사무실에서 보좌를 하면서 독일의 지역 정치와 그다음에 중앙 정치 모두를 경험하고 돌아왔는데요. 그 경험을 기반으로 삼아서 이번에서 파주에서 지역 정치를 잘 실현시켜 보기 위해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네, 안녕하세요. 파주시의회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목진혁입니다. 저는 직업교육 전문가로서 경력과 각종 시민단체 활동 경험을 기반으로 파주시 예산과 시정을 꼼꼼히 살필 준비가 되어 있는 젊은 청년 목진혁입니다. 또한 지역구 내의 현안을 젊은 혈기로 직접 찾아가서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한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마음으로 교육, 보육정책, 아동 청소년들의 문화, 인권 증진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도 체계적으로 실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젊은 정치, 소통하는 정치, 파주 청년 목진혁이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사 말씀부터 결이 차서 젊은 혈기가 팍팍 느껴지는데요. 네, 확실히 이제 젊은이들이 파주의 정치를 맡게 된다면 파주가 정말 산뜻하게 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젊은 정치인들을 응원합니다. 네. 그러면은 먼저 인터뷰 첫 번째 내용, 파주시 가장 큰 현안이 무엇인가 각자 느끼는 게 차이가 많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시장 후보님 어떤 분에게 여쭤봤더니 청년 일자리 정책을 여쭤봤더니 그분은 이제 연세가 있으셔서 그런지 이제 청년 노인 일자리 이렇게 노인 일자리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자기의 이제 관점에 따라서 파주시 현안을 보는 시선이 다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각 후보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느껴지는 파주시의 문제가 뭔지 많겠죠. 100가지도 넘을 텐데 한두 가지만 집중해서 대답을 해주시면 시민들이 이 후보가 무엇을 더 중점으로 두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두 번째 송혜성 후보님부터 네. 파주시의 가장 큰 현안이 무엇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역에서 자라온 청년으로서 제가 느끼는 파주시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파주시가 서울의 위성 도시로만 기능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의선이 이제 복선 전철화되고 그다음에 뭐 GTX가 들어온다는 등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서울로 나가는 길이 빨라지는 것은 좋지만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점점 파주에서의 일상을 잃어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시에 파주가 서울의 위성 도시로만 기능하니까 사람들이 잠만 자는 도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 친구들 그리고 가족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경의선 급행을 타고 서울로 나가서 다시 어스프루한 저녁이 되면은 집으로 돌아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낮에 굉장히 텅텅 비어 있습니다. 제가 하루는 금능 로데오 상가에 가서 커피숍에 들어갔는데 거기 지역에서 경제 활동을 하시는 사장님들도 저와 같은 진단을 내리고 계셨습니다. 파주에서 일상이 없다 보니까 지역 정치에도 관심이 없고 누가 나오는지도 모르고 이런 정치 무관심과도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파주의 난개발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디가 주택가인지, 어디가 공장지대인지, 사람들은 왜 자기 집 옆에서 공장에서 나오는 그 나쁜 공기들을 마시면서 살아야 하는지 이것이 저에게 좀 큰 문제로 다가오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낭머리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낭머리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지만 근데 냉동 창고가 들어오는데 그것을 공무원들이 막아줄 수가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이웃들은 지금도 냉동 창고 옆에서 숨을 쉬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당원께서 굉장히 크게 화가 나셨는데 지금 살고 있는 검산동에 난개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그다음에 매금동 쓰레기장이 들어오는데 주민들의 안전이나 그다음에 생활 전반에 관한 안전, 환경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고 쓰레기장에 들어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주의 난개발 문제 굉장히 시급하고 시민들과 그다음에 시의회 의원들이 손잡고 함께 풀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칼같이 이분을 지켜주셨습니다. 혹시 연습하고 오셨나요? 다 아니요. 연습하고 오신 것 같아요. 이분 완전 칼같이. 박수 쳐요. 네, 네, 그러면 목진혁 후보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역 현안을 지금 세 가지로 네. 잡고 있는데요. 먼저 행정중심지 금촌. 금촌동은 파주시 행정중심의 지역이긴 하지만 운정, 교화, 신도시 등 발전에 비해 부족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금촌 역세권에 대한 활성화도 필요하고 그리고 전통시장의 활성화 그리고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되려면 청년 아파트가 도입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것보다 모듈러 주택을 활용한 청년 아파트 도입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새마을 율곡 등 도시재생 사업 그리고 실내 수영장이 조성된 금촌문화체육센터의 조속한 건립이 금촌의 생활권을 갖고 있는 우리 시민들을 조금 더 윤택하고 활발한 경제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지역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국가안보를 위한 역차별을 당했던 지금 원롱면. 원롱면 같은 경우에는 접경지역을 이유로 그리고 수도권 이라는 수도권 때문에 미군공여지 주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와 불편을 굉장히 감수해온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명문대 유치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폴리테 대학이 유치되었죠. 하지만 그거 갖고는 저희가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행도 많이 늦어져 있고요. 그리고 각종 규제로 인한 피해와 불편, 그걸 감내했던 주민들에게 이제는 LG 디스플레이가 들어와 있는 이 부분을 활용해서 그리고 미군공유지를 활용해서 일자리 창출 그리고 젊은이들이 동네로 돌아올 수 있는 청춘 거리도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제일 문제되고 있는 제가 태어난 곳이고 제가 살았던 파주 그곳은 지금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는 6070 창작문화거리가 조성되면 경제활동과 상권은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확보된 예산과 시책 반영으로 파주읍에서 그리고 전국에서 관광객들이 몰려와서 지역 문화 관광 명소로 발돋움할 수 있게 많은 예산과 그리고
그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분은 조금 넘기셨는데 다들 준비된 후보들이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제 가장 눈에 띈, 네? 여기 안 하셨어요? 네, 알고 있어요. 네. 가장 눈에 띈 옷을 입고 계신 민중당의 김영중 후보님께서 파주시의 가장 큰 현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여러 가지 현안이 있지만 파주시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파주시 의회의 인적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파주시 의회의 현실은 자산가, 유력가, 그리고 소위 토건족이라고 부르는 개발업자들, 이런 사람들이 개발과 이윤만 추구하며 보수정당 이름으로 파주시 의회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지금까지 파주시가 추진해온 핵심 사업들을 한번 살펴보면 임진강 줄설공사, 화산 경마도 확장, 대형 전광판 설치 같은 것들인데 하나같이 평범한 노동자 엄마 아빠들과는 전혀 무관한 사업들입니다. 반면에 한번 부족한 부분들을 살펴보면 노동정책들 특히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예컨대 노동정책 전담부서가 파주시에 아예 없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문재인 정부가 공약했지만 최근 발표한 그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파주시 실적은 전국에서 최하위 수준입니다. 생활임금제 어떻습니까? 꼭 필요한 것들인데 경기도의 31개 지자체 가운데 추진조차 하고 있지 않은 유일한 지자체가 바로 우리 파주시입니다. 미세먼지 정말 심각합니다. 교육기관부터 실내체육관 없는 곳은 조기 건립하고 공기청정기 반드시 설치해서 미세먼지로부터 우리 아이들 보호해야 합니다. 바로 이런 것들, 정작 우리 같은 소시민에게 필요한 것들은 전국에서 최하위에 머물러 있거나 아예 추진조차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현실, 기득권에게만 유리한 예산 편성, 그리고 정책 결정,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파주시 의회의 구조, 이것이 노동자 후보인 제가 생각하는 파주의 핵심적인 문제들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확실히 그 노동 중심 정책을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그 오시는데 고생 안 하셨어요? 여기 저희 신문사 오시는데 고생 안 하셨나요? 네. 아니 긴장하신 것 같아서 좀 부드러운 질문을 하려고 했더니 고생을 안 해가지고 인파이 없어가지고 좀 찾다가 네네네네. 봄비가 오면은 이제 이 비가 오고 나면 꽃이 활짝 필 것 같은데 혹시 좋아하는 꽃 있으세요? 자기 꽃 무궁화 이런 거요? 꽃을 별로 이렇게 좋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게요. 아니 근데 개나리 요새 목련이 활짝 펴갖고 이 금촌 이 구 도심에도 이제 그 작은 열림마다 이제 목련꽃이 쭉 있어서 어느 날 갑자기 하얗게 펴갖고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여러 정치 신인 분들도 이제 우리 마음을 훈훈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도대체 왜 출마를 했을까? 사실 그 정치라는 게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직업이잖아요. 그렇지만 젊은이가 가장 많이 필요한 분야이기도 하고 그런데 막상 도전하는 젊은이는 많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이 굉장히 소중한데 출마를 하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진혁 후보님부터 왜 내가 출마했는지 시민들에게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하게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먼저 교사로서 근무도 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직업전문학교를 운영하면서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좀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같이 제가 가르쳤던 주부님하고 동행 몇 년도 갔었는데 생각보다 취직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임금 문제도 굉장히 문제가 됐었고 그거를 파주시에서 건의도 해봤는데 시에서 돌아온 답변은 조례나 아니면 예산 부족 이런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됨을 이제 느껴보면서 내가 그러면 뭘 먼저 더 해야 되고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박정호님께서 저한테 제안하셨던 게 참여하면 바뀐다고 같이 참여하자고 말씀해 주셔서 정치에 처음으로 이제 입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청년, 여성, 장애인들, 소외된 계층들이 정치에 참여를 해야지만 소외된 계층들을 위한 정책들이 더 많이 생기고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부터 먼저 나서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청년이지만 신인 같지 않은 신인으로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인 같지 않은 신인이라고 하면 뭐 준비가 확실히 돼 있다는 뜻인가요? 네, 네. 조례도 많이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네. 만들 조례를 먼저 많이 네, 의정활동 계획서를 작성을 했는데요. 네네. 제가 몰랐던 금촌동 그리고 월롱면, 파주 각각 돌아다녔을 때 정말 뭐가 필요한지 여태까지 소통이 안 됐다는 부분들이 많이 느껴졌고요. 그 소통을 통해서 매일같이 돌아다니면서 적고 했던 부분들이 조례로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23개의 조례를 만들어봤습니다. 23개의 조례를 미리 준비한 네. 네. 목진영님께서 확실히 준비된 후보라는 것을 강력하게 어필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영중 후보님께서 왜 출마를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치는 이해관계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자산가, 기득권으로 구성된 파주시 의회는 우리 같은 노동자나 소시민들의 삶에는 사실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건 그 사람들이 나빠서라기보다는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저 같은 노동자, 육아 아빠가 직접 정치를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 결과 또한 반드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파주의 정치를 기득권 위주의 개발 정치, 토호 정치라고 규정한다면 이제부터는 노동자인 엄마, 아빠가 직접 참여하는 생활 정치, 마을 정치 시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제 정말 충분히 외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노동이 존중받는 파주, 안전하고 행복한 마을 공동체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근데 출마하게 된 이유는 굉장히 짧네요. 혹시 집에서 네. 부인께서는 지지를 하신가요? 어떤 지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출마하는 거에 대해서 표는 찍겠죠. 아니 표 이상으로 부인이 해야 될 일이 많은 것 같은데요? 사실 네네. 그러니까 좀 갈등은 많이 있었고요. 네네네. 대학생 때 이제는 그 캠퍼스 커플로 만나가지고 결혼했는데 이제 저는 이제 좀 학생 운동 이제 하고 있었고 제 아내는 이제 그렇지 않았죠. 네네. 그런데 이제 그런 걸 이제 보고 알고 저의 어떤 꿈과 어떤 그 이상을 이제 알고 결혼을 한 거라서 전반적으로 이제 제가 가는 어떤 길은 이해를 하고 지지를 해주는데 선거만큼은 정말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초반에 좀 갈등이 많이 있었는데 네. 선거 진행하면서 제가 정말 열심히 하고 집에다가도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은 갈등을 잘 풀어가고 되게 금슬좋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집에서도 더 열심히 하신다는 얘기죠. 집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생활 정치를 정말로 실천하고 계시는 후보였습니다. 뭐 예를 들어가지고 네네. 그냥 아침에 저기 전철역이나 시민들 출근하는 길에 나가가지고 시민들 만나고 네네. 8시 한 반 정도까지 다시 집에 들어와가지고 네. 애들을 다시 등원시키고 그런 생활을 네. 하고 있습니다. 네네. 뭐 네. 자랑은 아니고요. 네, 새 아이 아빠로서 더더욱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고 계십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송혜성 후보님께서 나는 왜 정치를 하게 됐는가, 왜 출마를 했는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광우병 파동과 그다음에 MBC PD수첩이 완전 핫하게 뜨던 그 시기에 저는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건을 접하면서 기자의 꿈을 꾸게 되었는데요. 이후에 서울로 대학교를 진학하면서 기자의 꿈을 계속 키우고 낮에는 서울에서 저녁에는 파주 집에서 이제 시간을 보내는 그런 전형적인 파주의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신문을 보고 있었는데 집에서 임진강 준설 사업 문제가 이제 한겨레 신문에 나온 것을 보고 제가 그 아래에 있는 연락처 파주 환경운동연합으로 전화를 하면서 저는 이제 지역의 문제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파주가 굉장히 변화도 없고 심심하고 그다음에 친구들과 뭐 재미나게 놀 공간이 없기 때문에 되게 지루하고 싫었는데요. 임진강 준설 사업 그 시민대책위원회 들어가서 자원봉사를 하고 그다음에 여러 사람과
지역 축제를 꾸리고 사람들과 만나고 하다 보니까 지역에서 생기는 문제들 그리고 시민들이 그것을 풀어가는 과정 정말 소중하구나. 중앙 정치 이런 거 공부하는 거 되게 멋있고 좋았지만 내 삶에 직접적인 문제들을 끼치는 것들이 지역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 그게 가장 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역을 바꾸자라는 것이네요. 네, 네. 파주를 사랑하시니까 출마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세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거는 말하자면 당의 대표 주자로 뛰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본인의 인생을 스스로 개척하는 길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저희 그 시민들 또 유권자 입장에서 볼 때는 본인이 얘기하는 공약이나 정책보다는 그 정책을 진짜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그 사람이 걸어온 길을 통해서 보거든요. 사실 공약이나 정책은 누구나 더 진짜 쌈박하게 누구나 만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로 그걸 할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정말 알고 싶은 거죠. 시민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지금 젊은 후보 세 분께서 자기 살아온 길 중에 시민들에게 자랑을 하면서 나를 찍어달라 이런 얘기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삶 중에서 가장 자랑하고 가장 그 내세우고 싶은 역사나 아니면 뭐 이력이나 이런 거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누구부터 하실 차례죠? 네. 네. 일나는 주황색 네. 김영준 후보님께서 말씀하겠습니다. 저는 이 질문이 이렇게 좀 비중 있는 질문인지 모르고 네네. 짧게 준비했습니다. 네네. 아까 이제는 최근의 양력은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피력하고 싶은 거를 고민을 해봤는데 2003년 제가 대학생 때인데 계속 자주적 학생회 활동을 하면서 그 시기에 이제는 후배들이랑 같이 민주노동당을 가입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뭐 지금까지 한결같이 뭐 진보 정치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짧은데요. 혹시 뭐 네. 그 무슨 상을 받았다거나 상이요? 아니면 뭐 자랑할 건 없나요? 뭐 웅면대에 혹시 나가지는 않으셨나요? 상은 저기 군대에서 네네. 저기 여단장 표창 뭐 이런 거 네, 한 뭐, 3번 뭐- 정도 뭘 잘했길래 여단장? 전술훈련 뭐 유공도 있고요. 네. 뭐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뭐 그렇습니다. 예, 그게 아니 그러니까 저는 군대 안 가봐서 그런데 네. 총 잘 쏘고 뭐 이런 건가요? 그럼 어. 그래서 받는 건가요? 그것만 해서 받을 수 있는 표창은 없고요. 네네. 뭐 이제 그런 걸 포함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는 뭐 전술 훈련하면서 좀 평가를 받게 되는데 그런 평가에서 좀 좋은 평가를 받게 되면은 상장을 주기도 하지만 네. 뭐 그보다는 뭐 좀 이렇게 그냥 뭐랄까요? 꼭 그렇게 막 객관적인 어떤 점수를 매겨가지고 준다기보다는 이번에는 뭐 한 이 친구 줄만 하지 않냐 이래가지고 한번 받아본 적도 있고 네네. 그렇습니다. 세번 크게- 받았다는 얘기죠? 네, 근데 크게 부족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네. 제가 볼 때는 이제 답이 짧으니까 제가 보태면 아침에 명함 나누고 또 네. 집에 가서 애를 본다. 네. 그게 피력해야 될. 그래서 좋은데요? 뭐 저기 애들 키우는 엄마 아빠면 다 어쩔 수 없는 그래요? 뭐 운명적인 그런 그 것 새 아이 아빠 중에 그렇게 하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김영주 씨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저기 집에 그 돈을 많이 못 갖다 주게 되면은 그런 걸로 결정을 해야 돼요. 네. 칭찬을 하려고 했더니 약간 슬퍼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편집해 주세요. 네. 그다음 송혜선 씨 얘기해 주세요. 전화 드릴게요. 네, 이야기 드릴게요. 네네. 저는 2016년 녹색당의 총선 본부 파주녹색당의 총선본부 상근자로 녹색당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내가 알고 있던 녹색당 그리고 그 안에서 동물권, 그다음에 소수자 인권, 그다음에 탈핵, 미세먼지 문제 여러 가지를 만나면서 제가 살고 싶은 세상에 대한 그런 환상이나 기준이 되게 명확해졌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곳은 어디 있을까 찾다 보니까 독일이 굉장히 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독일에 갈 준비를 시작했고
1년여 독일에 대한 독일어 공부를 한 후에 2017년 독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장 피력하고 싶은 제 경험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독일 녹색당 연방 의원이었던 베어베 호엔과 함께 일했던 것입니다. 2017년 파주의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 5위 안에 든다는 그런 뉴스를 봤는데요. 저는 깨끗한 공기로 숨쉬면서 굉장히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난 이렇게 좋은 공기로 숨쉬고 있는데 내 친구들과 가족들은 미세먼지 고통받고 있다니 너무 괴롭다. 그분께 제 상관께 말씀드렸더니 하시는 말씀이 독일도 예전에는 공기가 좋지 않았다. 내가 살았던 라인강변의 루르 지역은 아침에 빨래를 널어두면은 저녁에 빨래가 까맣게 변하는 그런 지역이어가지고 독일 3인당 총재였던 빌리 브란트의 캠페인 슬로건이 루르의 하늘을 파랗게 였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독일도 예전에 공기가 좋지 않았고 노동자들이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고 이런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과 같은 사회가 된 것은 시민들이 그다음에 노동자들이 그다음에 진짜 평범한 선의가 모여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힘썼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과 동시에 혜성 너도 한국으로 가서 너희 동네 파주로 돌아가서 충분히 그런 변화를 만들어내 그럴 힘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신 경험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독일에 새로운 세상을 찾아 나선 그 도전 자체가 저에게는 가장 자랑스러운 경험입니다. 네네. 네, 넓은 세상을 보고 오셨네요. 그다음 목준영 후보님께서 저도 말씀하시겠습니다. 이 부분 특별히 준비했던 거 보니 과연 제가 뭘 자랑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네네. 그리고 거꾸로 아버지한테 한번 부탁해봤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저에 대해서 한번 써주세요라고 했을 때 아버지께서 이메일을 지금 보내주셔가지고 한번 읽어볼게요. 아버님의 편지인가요? 네. 네. 오. 네, 파주의 젊은 목진혁에게 아들에게 네네네. 편지를 써본 지 훈련병 시절인가가 마지막이었네. 현역병 2등병일 때도 책 좀 보내달라고 해서 틈내서 공부를 해.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한문 자격증, 지게차, 운전면허 자격증 등 취득해와서 깜짝 놀라곤 했지. 대학 시절에도 4년 만에 중국어와 컴퓨터를 복수 전공으로 해 이과와 문과를 넘나들며 정교사 2급 자격증을 2개씩이나 취득할 정도로 한 번 한다고 하면 이루고 마는 그 고집. 내가 운영하던 직업전문학교를 이어서 구직자들의 강의, 상담, 취업 알선. 어느 때는 이분은 꼭 취업시켜야 한다고 차에 태워 동행 면접까지 하면 면접관과 단판을 지어 취업을 성공시켰다고 자신감에 넘쳐있던 너. 또 어르신들의 시민정보와 컴퓨터 강의에 뒤돌아서면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다는 어르신들의 말씀에 그러면 뒤돌아서지 마세요. 그러면 까먹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고 다시 반복해서 설명해 드리던 너였지. 너가 이제 파주시의 의원이 되겠다고 했을 때 이런 의원이 돼야 돼. 이번에 안 돼도 다음에 또 도전을 너에게.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당부액을 2가지를 아버지가 보내는 편지로 마무리한다. 첫째, 하지 마라. 선거 때 표 얻으려고 90도 폴더 인사하고 당선되면 배가 앞으로 90도 나오며 목이 뒤로 90도 눕는 의원 되지 마라. 둘째, 하지 마라. 시원도 사람이니 귀는 들으라고 귀는 둘이고 입은 하나다. 2군데로 듣고 한 곳으로 말하게 만들었으니 많이 듣는 의원이 돼야지. 말만 앞서는 의원이 되지 마라. 파주시의 젊은 이 목진혁 아빠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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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동적입니다. 저는 후보님께서 눈물을 흘리실까 걱정했는데 제가 울 뻔했습니다. 네. 지금 좋은 얘기 했는데요. 솔직히 이제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또
또 멋도 있고 또 그런 면이 또 이제 우리가 AI 시대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장점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자랑을 하셨는데 그래도 살면서 후회한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첫사랑을 보냈다든지 아니면 첫사랑과 결혼을 했다든지 이런 게 후회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렇게 살아온 길 중에 후회하는 면이 있지 않을까요? 후회한 어떤 것을 어떤 사건이나 뭐 이런 얘기를 재미나게 부드럽게 그리고 마음을 릴렉스하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송혜성 후보부터 할까요? 저부터 대답하는 질문인가요? 네네.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네. 찾다 못 찾아가지고 그치? 그래서 아, 그냥 그럴 것 왔거든요. 후회할 게 없다는 얘기시죠? 그러니까 어떤 결정을 내릴 때는 항상 그 당시에는 후회하게 되는데 뭐 대학교를 어디를 간 거, 그다음에 시험을 어떻게 본 거, 뭐 환경운동연합 회원이 된 거, 녹색당에 들어온 거 그 순간순간에는 다 조금의 후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또 되게 꼬불꼬불 다른 친구들과는 좀 다른 길을 돌아왔다고 생각했는데 뒤를 돌아봤더니 나름 괜찮은 길을 걸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크게 봤을 때는 후회할 거리가 없었어요. 아, 너무 자랑이 지나친데요. 아니 친구 밥을 훔쳐먹은 적 없나요? 도시락을 몰래 까먹거나 친구 그런 거 없나요? 도시락 세대가 아닌데. 도시락 세대. 아,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젊은 정치인. 아 저희는 친구 도시락을 몰래 이제 가져가서 까먹고 빈 도시락 갖다 놓고 뭐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후회한 게 없다. 네 멋있습니다. 네. 목진혁 후보님 들어볼까요? 저는 그 당시에는 후회가 됐었는데요. 선거철이 되니까 그게 오히려 도움이 되더라고요. 뭐였냐면 제가 파주읍에서 6살 때 큰 불을 냈어요. 저희 집에. 예. 방화? 네. 방화범이 있었어요? 친구들끼리. 아 6살 방화범이 아닌가? 아 죄송합니다. 네. 네, 친구들과 같이 그때 이제 케이크에 있는 불을 끄고 이렇게 축하해주는 그런 게 너무 재밌어서 예, 집에서 친구들하고 같이 저희가 커다란 그 3층짜리 학원을 했었는데 거기를 홀라당 호 불었는데 그 불이 휴지에 붙어서 휴지에 옮겨 붙으면서 불이 커지더라고요. 다 탔어요. 네, 다 탔어요. 집이요? 학원까지 3층까지. 그래서 네, 소방차도 오고 막 그랬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이제 나와서 이제 제가 아직도 안에 있는지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옆에서 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런 얘기를 했대요. 저 불 누가 냈지라고 했더니 제가 옆에서 내가 냈는데 내가 냈는데. 근데 선거 때가 돼서 제가 이제 파주읍에 근처에 살고 있지만 파주읍에 가서 네. 어르신들을 한 분 한 분 이제 찾아뵐 때마다 네네.